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새해, 이 정초, 그리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 싹 모아 봤는데요. 이 음식이라는 거 정말로 중요하고 이 시기에 대한 부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라는 고전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예의 시작은 음식에서부터 비롯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예절, 매너, 각종 생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원리들 자체가 다 음식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특히나 정초라는 시기, 새해라는 이 시기는 그 해운이 바뀌는 거고 음과 양이 이제 교대로 이런 자리를 바꿔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의미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 속에 담겨있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습득하시고 생활에 적용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25년 1학기 아파트 풍수론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정말 유용한 이야기들만 모아놨다라고 자부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학문은 천지인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합의를 이루는 그런 기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 천지인이 합의를 이루면서 꼭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기에 맞추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 잘 듣고 잘 따라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새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1월 1일에 그리고 1월 달에 반드시 먹어야 될 그 첫 번째는요. 물입니다. 물 아침에 한 잔 꼭 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집안에서 정성을 들이실 때 어떻게 하셨죠? 물 한 그릇 어디 장독대 위에 떠올려 놓으시거나 주방에 떠올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정성을 들이셨죠. 우리 가족들 무탈하시고 남편 건강하고 우리 아들 딸 출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하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런 남을 위한 기도도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상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 정성을 들인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잘 되고자 한다면은 우선 나 자신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물 한 잔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에 대해서도 역사가 나와 있는데요. 나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빌 들어보셨습니까? 이 납자를 써서 나빌이라고 하는데 이 나빌이 뭐냐면요 동지에서부터 세 번째 미일, 그러니까 자축인묘진서음의 신유술의 이 12간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미가 세 번 돌아간다라는 거죠. 동지 이후에 이 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이 세 번째 미를 우리는 나빌이라고 합니다. 이 나빌에 녹아내린 그 얼음이나 눈에서 녹아내린 그 물은요 정말 약처럼 쓰였다라고 합니다. 동국세시기에도 보면은 이 나빌에 녹아내린 물을 가지고 약으로 썼다라고 하고요. 이 나빌에 녹아내린 물에다가 이제 쇠를 담그면은 녹슬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1월 중에는 나빌도 들어있고 이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라고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동지가 어떤 날이라고 했죠? 동지에서부터 이제 양의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말 그 순수한 양의 첫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나빌에 녹아내린 물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또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순수한 물, 여러분들의 새해의 기운이 될 수 있는 그 양기의 물을 여러분들 몸속에 주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이렇게 의미를 알고 보면은 그냥 물 한 잔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제 먹었던 물과 제 이야기를 듣고 내일 먹게 될 그 물은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지켜서 물 한 잔 드셔보시고요. 또 이 시기에 먹으면 좋을 음식으로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나병이라고 해서 이 시기에 돼지고기를 먹었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기에 먹었던 음식이 뭐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왕 여러분들 고기 드시고자 하신다면은 돼지고기 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육고기를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물고기도 빠지면 안 되겠죠. 물고기. 이 시기에는 어떤 물고기가 좋냐?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바로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중에서도요, 청어로 만든 과메기가 훨씬 더 그 윤기가 부드럽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어로 만든 과메기가 훨씬 좋기는 하지만은 이 청어에 대한 수확량이 줄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고등어로 만들어진 과메기가 더 많죠. 이 청어 자체가 지금 시기에 제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고서를 보게 되면요. 12월에 천자가 생선을 맛본 이후에 이것을 종묘에 바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2월은 음력 12월이니까 우리에게는 1월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이 청어, 이 생선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귀중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고기는 돼지고기, 생선은 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말고 뭔가 우리 몸에 더 좋은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또 여러분들 섭취하시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약입니다. 환약.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한약재로 아주 고급스럽게 지은 그 공진단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환약이 이렇게 1월 1일 그리고 1월에 드시면 좋을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약을 가지고 이 시기에 먹는 환약을 가지고 전통적으로는 납자를 써서 납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납약을 만들어 가지고요, 당시 군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당시에 나이 드신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더 힘을 내고 에너지를 그렇게 북돋을 수 있도록 선물을 해줬다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요. 1월 1일 이 무렵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이 납약과 같은 환약을 선물해 주시고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 친지분들에게도 환약을 선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딱 여러분들이 드시면 안 될 것, 이 시기에 딱 드시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쁜 마음입니다. 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시기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동의보감을 찾아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그 좋은 사유를 한다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골똘히 고민을 하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침잠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운을 뭉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거, 이것을 기운으로 보면은 사기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그 사기가 아니라 사기, 좋지 않은 것과 반대되는 그런 사사롭고 좋지 못한 기운을 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쁜 마음을 먹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몸에 기운을 뭉치게 하게 되고 이 기운이 뭉친다라고 하면은 저절로 몸도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더욱 몸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런 한의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새해에는 그 지난날 어떤 좋지 못한 생각들, 내 마음속의 고민들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좋은 기운, 좋은 마음으로서 새해를 시작해야 여러분들 정신에도 좋고 몸도 좋고 여러분들의 다가온 그 시간에도 좋은 겁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공간도 훨씬 더 풍족해지고 풍수적으로도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의 이러한 시기를 주역의 괴상으로 한번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 동지 영상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뢰복이라는 괴상인데요. 왜 동지가 이 괴상과 맞냐라고 하면은 이게 음입니다. 두 획이 음이고 하나가 양인데 이 양이 밑에서부터 이제 처음 생겨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지와 의미가 있는 거고 이 동지에서 지금 조금 더 시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는 이 양이 조금 더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 양이 이렇게 조금 더 피어오르게 되면은 위에 있던 음이
더 솟아오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지가 지나면은 해가 길어진다라고 했고 해가 길어지면은 저절로 날이 따뜻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실상 지금 이 시기 어떻습니까? 더 춥죠. 동지가 지나면은 오히려 더 춥다라는 거 여러분들 몸으로 더 느끼실 거고 절기상으로도 소환 대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왜 더 춥냐? 이 양의 기운이 땅에서부터 이제 피어오르기 때문에 위에서 머물고 있던 이 음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튀어오르는 겁니다. 딱 튀어오르니까 더 춥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맹렬한 추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 역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만약 여러분들 지금 혹독한 이런 겨울의 시기 정말 모진 시기 마음이 시리고 춥고 외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양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혹독한 추위가 바로 이것의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새해 이제 시작될 때 좋은 음식도 드시고 몸과 정신도 더 건강하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상승하는 그 운의 기운에 올라타십시오. 매운 음식, 여러분들 매운 음식 좋아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운을 해친다는 사실 조금은 의아하시죠? 자, 그러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옛날 그 고전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매운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계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매운 음식은 보통 언제 찾죠? 아마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 매운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가끔은 아주 이렇게 빨갛고 자극적인 그런 떡볶이를 먹고는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 몸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을 계속해서 준다 보면은 몸에 이 데미지가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매운맛이 대체 왜 안 좋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한의학의 고서인 황제내경을 보게 되면은 매운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운맛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우리 몸속에 이런 양기를 흩어버리고 기운의 조화를 깨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몸에서의 신체적인 조화가 깨지게 되면은 결국 외부로 드러나는 내 행동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고서들은 항상 이런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지나친 매운 음식을 통해서 몸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 일상의 운이 깨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은 단순히 한의학에서만 언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가의 경전인 법구경에서도요. 자극적인 음식은 내 마음을 동요시키게 되고 이것은 내 일생의 행복을 쫓아버리게 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만 언급을 하니까 여러분들 와닿지 않으신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자주 찾는 그 자극적인 음식들, 뭐 배달 음식부터 해서 많은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호르몬의 이상작용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여러 부정적인 생각, 뭐 폭력성이라든지 우울성을 더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더 와닿으시죠? 아마 그 음식을 조금 깨끗이 해보신 분들은 분명 아실 겁니다. 과도하게 자극적인 음식, 항상 육류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다가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끊고 조금 더 깨끗한 위주의 음식을 먹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그 빈도도 줄어들게 되고 조금 더 평온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평온해져야 그래야 또 좋은 운도 머물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집을 깨끗이 하고 이 풍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 바로 청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겁니다. 깨끗한 집에 깨끗하고 좋은 운이 머물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또 명당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그 음식 하나마저도 우리가 사소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 역시나 그렇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때문에 많이 탁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몸을 조금 더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뭐 당연히 그런 음식들을 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역에서도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 그 재물운을 위해서라도 항상 청결을 잘 유지하시고 특히 식탁이라든지 이 주방에 대한 것들을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보십시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 좋은 운이 일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풍수 인테리어적으로도 조금 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집안에 이런 좋은 기운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천연의 재료들을 집안에 두는 게 좋습니다. 천연의 재료, 즉 가구라든지 뭔가 장신구, 그런 화분 같은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리 이런 풍수 인테리어에서 가구에 대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목재나 천연 소재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막연한 이유가 아닌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 집이라는 존재도 다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최대한 여러분들의 집 안으로 끌어들일 때 우리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좋은 운들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천연 소재로 된 가구들을 잘 집안에 배치하시고 또 빛이 잘 들 수 있도록 환기도 자주 해주시게 되면은 집안에 좋은 기운이 머무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고 했는데 집안 내도 똑같이 우리가 이 개념을 도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소재로 된 것들, 예를 들어 너무 자극적인 이런 색깔들로 된 가구들, 너무 과한 것들, 그렇게 배치가 되다 보면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너무너무 자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생각이 평안하게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부적인 풍수 컨설팅에서는 의뢰인들의 그 각 공간에 맞게 제가 색깔들도 이야기를 해드리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집안에 그냥 평온한 그런 일반적인 색상들을 선택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크게 잃는 것 없이 우리가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월 5일 바로 소환이죠. 소환이 무슨 뜻이냐? 작을 소자 찰 한자를 써서 소환인 거죠. 작게 춥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 이 시기에 봐서도 아시겠지만 동지가 지나서 소환 무렵 정말로 춥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소환하고 대한 이 온도차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날이 더 추웠던 날 거의 비슷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추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음양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동지 때가 어떤 날이라고 했죠? 이제 동지부터 양이 조금씩 피어오르다가 이제 소환이 되면서부터 이제 명확하게 딱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그 주역의 괴성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하나 양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양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의보감에서도 보게 되면요, 여름에 우물물은 서늘하지만은 겨울에 우물물은 따뜻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온도 자체가 시원하고 따뜻한 걸 떠나가지고 그 물에 대한 기운 자체가 달라진다 라는 의미로서 예전부터 우리 선조분들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기 이전에 이 소환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날씨가 정말로 춥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지만은 사실 우리의 몸 한가운데, 그리고 이 기운의 한가운데에서부터는 그 따뜻한 기운, 모든 생명의 씨앗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겨울에 내렸던 눈들이 이제 조금씩 녹고, 또 이 추위에 따라서 다시 얼고, 또 낮이 되면서 풀리고, 얼고 녹고를 반복하면서 땅 자체가 이제 봄이 다가오기 이전에 모든 생명이 피어나기 직전에 그런 부슬부슬한 흙으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환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속담이 있죠. 대한이 소환의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만큼 소환이 춥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소환 추위는 꿔서라도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추위의 시기도 우리가 그냥 피해갈 것이 아니라 잘 맞이해야 된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소환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화만기 필대일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시기에는요, 조와 일찍 눕고 만기 늦게 일어나야 된다. 즉 우리 몸속에 이 태동하고 있는 양기, 이 몸속에 있는 좋은 기운들을 지금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밤에는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는 좀 늦게 일어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인 거죠. 필대일광, 그래서 반드시 그 아침에 피어오르는 그 기운들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장인들 다 늦잠 자라, 다 지각을 해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은 직장 시간이라든지 뭐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라도 평소보다는 조금은 더 일찍 자고 조금은 더 늦게 일어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보완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흐름, 이 풍수의 원리는 우리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집 자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겨울철 추위에 맞아서 집을 따뜻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적당하게 또 집을 보온을 하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또 이게 따뜻하게 지내시려고 집안에 난방을 세게 틀어놓는 것 역시나 우리 몸도 손상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집안의 기운에도 좋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왜냐면요, 집안이 너무 추워도 우리의 몸에 그런 양기가 손상이 되고 집안이 너무 따뜻해도 운기가 손상이 돼서 이런 균형 자체가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이 따뜻하기만 하게 된다면은 집안이 계속 따뜻해지게 되고 내 몸은 계속해서 그런 따뜻한 기운만 저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몸속에 있는 그 불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정작 따뜻해지는 이 봄이 되면은요, 더 쉽게 병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환기를 통해서 이 기운을 순환시키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환기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 겨울철에는 더더욱 환기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겨울철일수록 더더욱 이 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겨울에 돼서 다시 또 유행하고 있는 그 어그부츠, 여러분들도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하고도 가장 멀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몸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발을 통해서 다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발 관리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발을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신발을 신는 거, 그리고 밤에 들어오셔가지고 족욕을 하고 잠을 주무시는 거 역시나 이 소환을 비롯한 이 시기에 우리가 몸을 잘 지키기 좋은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집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궁금해지실 텐데요, 연말 연초를 맞아서 저희도 액자 판매량이 아주 급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집안에 새로운 기운,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액자도 구매하시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좋은 물품들을 구매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집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니까요, 갑자기 집을 뭔가 확 뜯어 고치려 하시는 거, 이거는 좀 그렇지만은 조금씩 그렇게 액자 하나, 쿠션 하나, 소품 하나씩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바꿔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 조금씩 해야 되죠?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연말 연초와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양기를 잘 보존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양기를 넘어서서 우리 몸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 정기라고 하는 것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전기를 잘 보존하고 소지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 역시나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고 또 너무 안 해서도 안 되는 그 적당함을 잘 유지해 주셔야겠죠. 정말로 추울 때는 야외 활동은 특히나 자제해 주시고 집안에서 가볍게 몸 풀고 스트레칭 하는 정도로만 해주시고 조금 날이 풀리면 그때 이제 야외 활동 하시면서 여러분들 몸을 잘 추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드시면 좋을 음식이 뭐가 있냐면요, 꼬막과 더덕, 우엉이 있습니다. 이 꼬막, 더덕, 우엉, 지금의 이 땅의 그 기운을 잘 머금고 있는 음식들이니까 여러분들의 그 밥상에도 펼치셔가지고 자연과 함께 이런 소통하는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동지가 지났다고 해서 팥죽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이 팥죽은요, 지금 이 계절, 이 시기, 이 추위에서 벗어나는 이 시기에 우리 몸에 정말로 필요한 거니까요, 술 드시는 분들 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그 따뜻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제철 음식이니까 팥죽도 기회가 되시면 몇 번 더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비위가 상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이 시기가 우리 몸의 비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비위가 상하는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멀리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하장정 춘필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피어나는 생기, 이 정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존하시라 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지켜나가지 못하시면 봄이 되면 고생을 하고 병을 앓고
여러분들의 1년의 시작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공간도 모두 다 이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잘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올해 더욱더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